대전, 대구, 광주가 회생법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생법원이 서울, 부산, 수원과 같은 그런 실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 회생법원의 설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날 대구, 대전,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도록 입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구, 대전, 광주 분들에게는 지금 움직이는 회생법원을 생각할 때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회생법원, 수원, 부산 이렇게 회생법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생법원은 조금 채무자들을 위해서 약간 더 관련 서류 제출을 좀 더 적게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수월하게끔 진행하게끔 여러분들, 그다음에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채무자를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방법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회생법원을 설치하면 좋은 건 일단은 여러분들 법원 자체의 규모가 달라지겠죠. 지방법원은 다른 사건도 하면서 이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어떤 시간이 있죠. 이 회생파산의 여러분들 사건 처리 속도 시간들이 실제 회생법원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당연히 인력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신속성은 굉장히 여러분들 빨라지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방법원하고 회생법원하고 왜 이렇게 전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었냐면은 지방법원하고 회생법원을 운영되는 현재 기준을 보면 달라서 그래요. 이제 크게 왜 그러냐면 다른 몇 가지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회생법원에서 여러분들 회생이라든지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를 옮긴다거나 이제 거기 관할로 가기 위해서 원종 회생이라는 막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막 서울 회생법원에 이런 데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금지 명령이 여러분들 나오는 게 그렇게 달라요. 회생법원 저도 지금까지 해보면 회생법원 웬만하면 뭐 주식 낭비, 코인 사채가 좀 있더라도 웬만하면 금지 명령이 다 나옵니다. 근데 지방법원 특히 제가 있는 광주는 있잖아요. 주식, 코인 낭비, 사채 있으면 웬만하면 안 나와요. 금지 명령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가 신청해도 한 절반 이상은 안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현재는. 두 번째가 뭐냐면 주식, 코인에서 손실 여부,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여러분 달라요. 그게 뭐냐면 2년 전인가요? 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걸 발표했죠. 그때 청년들이나 주식 폭락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손실 입었을 때 구제해주기 위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이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고 이거를 수원이라든지 부산 회생법원도 서울 회생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법원은 반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개인회생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주식, 코인을 해서 6천만 원을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회생법원은 이거를 청산가치 개인 재산으로 잡지 않고 진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방법원 이런 데서는 그래 6천만 원 손실 봤으니까 너는 6천만 원을 개인 재산으로 봐. 그래서 6천만 원보다 더 많이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돼. 불리하죠. 신청한 입장에서는. 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갑자기 손실 금액이 내 개인 재산 6천만 원이 돼서 6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는, 이게 큰 지방법원하고 회생법원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배우자 재산의 편입 여부였어요.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배우자 재산이 형성됐다고 이런 판단이 되면 그때 2분의 1을 편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방법원은 일단 원칙적으로 무조건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혼인 생활 외에 배우자가 그 재산을 취득했다는 게 입증이 됐을 때만 이렇게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반대였죠. 그러면 일단 신청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배우자 재산을 포함시켜서 넣는 거랑 일단 처음부터 배우자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넣는 거랑은 준비도 다르고 여러분들 변제 계획이라든지 만약 개인 파산이라면 법원에 투입돼야 될 돈 액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생법원이 훨씬 유리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회생법원은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악용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지만은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양이 달라요.
회생법원보다 막 1.5배, 2배 정도의 어떤 관련 막 서류들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대전, 대구, 광주가 회생법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생법원이 서울, 부산, 수원과 같은 그런 실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 회생법원의 설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대전, 대구, 광주가 회생법이 설치된다 해도 지금처럼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처럼 지금 수월한 것이 광주, 대구, 대전에서 수월해지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적어도 다만 회생 파산의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